네, 이처럼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이 되면 이 학교 운영은 물론 입시에서도 과감한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2월 말 시범지역 지정을 앞두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전략이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교육부 출입하는 진태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진태 기자, 이 교육발전 특구 계획에 포함되는 것 중 하나가 이 지역 인재 선발을 대폭 늘리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모델이 나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일부 지역에서 의대나 첨단학과처럼 인기가 많은 특수목적학과를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건데요. 2024학년도 입시 기준 지방의대 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보지 않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학생을 선발한 곳은 4곳이었습니다. 강원대, 순천향대, 충북대, 계명대가 그러한데요. 앞으로는 이런 대학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아직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또 얼마나 많이 이런 모델을 제시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맞춰서 다수 지역에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학교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IB의 경우에 시험 시기와 수능과 겹쳐서 수능을 치른 학생들이 매우 적은데요. 대신 다양한 탐구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능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나라 입시와 맞지 않는다는 IB 한계를 좀 더 보완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또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더 늘려서 특구에 있는 대학의 지역 거주자 입학 기회를 더 늘리겠다는 곳도 여럿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도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죠. 이를 위해 지역이나 대학에 정책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교육발전특구의 행재정적 지원도 그중 하나일 걸로 보입니다. 원래 지방대 육선법에서 정해둔 40% 의무 선발은 의대에만 적용되는 거라 첨단학과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첨단학과 같은 인기학과 역시 지역 인재 비율을 늘리겠다고 계획을 제시한 만큼 그 선발 규모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번 교육발전 특구 공모에서 다양한 공교육 혁신 방안이 제출됐다고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교육특구로 선정되면 완화된 규제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되죠. 대표적인 게 자율형 공립고입니다. 자공고하면 가장 많이 예로 드는 게 미국의 차터스쿨인데요.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공립고등학교지만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선 자율성이 강화됩니다. 학교 운영 역시 시민단체 등에서 다양한 곳에서 맡을 수 있고요. 특성화 교육을 진행해 학부모들 사이에선 인기가 꽤 많습니다. 정부는 지역에서도 우수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많이 만들어서 서울로 가지 않고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런 자공고가 많이 늘어나면 동시에 지역의 사교육 역시도 줄어들 거란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영재학교나 국제학교 같은 특목고도 더 늘어나 결국엔 서열화를 조장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줄곧 교육발전특구는 이런 취지가 아니라며 선발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부산만 해도 외국학교법인의 교육기관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요. 지금은 인천 송도 같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에서만 가능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국제학교를 더 쉽게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라 이런 우려들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런데 오늘 민생 토론회가 열렸던 부산 지역 포함해서 지금 지역에서 가장 많이 신청한 모델은 늘봄 학교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저녁 8시까지 아이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제시했는데요. 교육부가 원래 내건 계획보단 조금 앞서서 또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겁니다. 예를 들면 당장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늘봄 학교를 늘리거나 24시간 돌봄 기관을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 운영하는 유보통합 모델도 여러 제시됐습니다. 교육청이 맡던 유아교육진흥원과 지자체가 맡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합해 전문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곳도 있었는데요. 오늘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은 내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늘봄학교에 수용하고 또 긴급 돌봄이 필요한 3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 24시간 늘봄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 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이번은 앞으로 3년 동안 시범 운영할 곳에 대한 1차 공모를 받은 건데요. 2월 말에는 그 결과가 나올 걸로 보이고요. 2차 지정은 5월부터 실시해서 7월 말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첫 시범 공모에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행정시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돼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이 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지역을 뽑을지 따로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지정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사실 3040 청년 세대들이 살 곳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교육입니다. 어디 살든지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획기적인 대책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진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